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여성의 생존 기록입니다. 굶주림과 단속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순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어둠이 압록강을 덮고 있었다. 중국 땅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중국 땅에서 우리는 국적도 이름도 없는 인간이었다. 거기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불법자였다. 얼굴 인식 장치 앞에 서기만 하면 화면이 빨갛게 번쩍이며 경보가 울린다. 그 경보가 울리는 순간 삶은 끝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오래 살면 녹색증 나온다고들 알지? 그런 거 없다. 우린 끝까지 불법자다. 불법이면 언제든 잡혀나가는 거다. 사람들은 말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절대 난민으로 부르지 않았다. 난민이라 불러버리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수십만이 넘는다. 그건 중국에게 재앙이었다. 그래서 우릴 불법자로 남겨놔야 했다. 그냥 잡히면 끝나는 신세로 얼굴을 한번 찍히면 숨을 구석이 없었다. 예전엔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탔지만 이제는 길에 CCTV만 있어도 가슴이 쪼개질 듯 뛰었다. 우리는 산에 숨어 살았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베개 밑에 작은 도끼를 넣어두셨다. 오늘 밤도 조심해야 한다. 사람 발소리만 나도 뛰어야 한다. 바람만 흔들려도 심장이 먼저 뛰었다. 딸 넷이 있는 옆 산의 여인들은 어느 날 한족 남자들에게 끌려가 버렸다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 소리 들었지? 문 건드리는 소리만 나도 숨을 죽였다. 우리는 사람이 무서웠다. 사람은 신고했다. 사람은 팔아넘겼다. 사람은 우리를 값으로 계산했다. 나는 시장에 나무를 들고 나갔다. 남편은 중국 사람이었고 나는 벙어리인 척 입을. 얼마요? 나류화의 조선 사람이요? 아니라요. 그 상인이 웃으며 어디론가 가더니 공안이 왔다. 심장이 내 것이 아니었다. 이색씨는 말 못한다 벙어리다. 그 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빨리 가자. 우리는 뛰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공안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남편이 나를 안았다. 이제 시장 못 나간다. 얼굴 다 알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사를 갔다.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냄비 하나뿐이었다. 새 집은 더 깊은 산속이었다. 마을에서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길도 제대로 없었다. 풀숲을 헤치고 돌을 넘어야 했다. 집은 판자로 지은 오두막이었다. 지붕엔 비닐이 덮여 있었다. 바람이 불면 비닐이 푸드득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소리만 나면 누가 온 줄 알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발소리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이었다. 그냥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그냥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익숙해졌다. 소리에 익숙해졌다. 어둠에 익숙해졌다. 두려움에 익숙해졌다.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왔다. 집 앞까지 눈이 쌓였다.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남편은 삽으로 눈을 치웠다. 나는 안에서 불을 지폈다. 나무를 태워 방을 데웠다. 연기가 자욱했다. 기침이 났다 하지만 추운 것보다는 나았다.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아이 낳으면 어떡하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호적이 없는, 이름이 없는, 학교도 못 가는, 병원도 못 가는 아이. 그런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건가?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낳으면 키워야지. 우리 자식인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 울었다. 봄이 왔다. 눈이 녹았다. 산에 풀이 돋았다. 나는 나무를 뜯으러 나갔다. 냉이, 달래, 쑥을 캤다. 그걸 삶아 먹고 말려서 팔았다. 남편은 마을에 내려가 일을 했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다. 하루 일하면 50위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소금을 샀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해 여름 나는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왔다. 남편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병원에 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배가 점점 커졌다. 몸이 무거워졌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이 들렸다. 공안들이 단속을 나온다는 것이었다.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급히 돌아왔다. 당장 피해야 한다. 어디로? 더 깊은 산으로. 나는 배를 잡고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걷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남편이 짐을 챙겼다. 이불 하나, 냄비 하나, 옷까지 몇 벌 그게 다였다. 우리는 산을 올랐다. 길이 없는 곳으로 올랐다. 나무를 붙잡고 올랐다. 돌에 걸려 넘어졌다. 남편이 나를 일으켰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동굴을 찾았다. 작은 동굴이었다. 사람 둘이 누우면 꽉 찰 정도였다. 하지만 숨기엔 충분했다. 남편이 나뭇가지를 모아 입구를 막았다. 밖에서 보면 그냥 덤불처럼 보였다. 우리는 안에 앉았다. 어두웠다. 차갑고 축축했다. 바닥엔 돌이 깔려 있었다. 남편이 이불을 깔았다. 여기서 하룻밤만 버티자. 내일 되면 공안들 내려갈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짝 아팠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다.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신음을 참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소리를 내면 들킨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심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여러 명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공안들이었다. 이 근처에 있을 거다. 찾아라.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남편이 나를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나는 숨을 멈췄다. 배는 더 아팠다. 진통이 왔다. 아이가 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쳤다. 여기 뭐 있나 덤불 뿐인데. 확인해봐. 발소리가 더 가까이 왔다. 나뭇가지를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내 입을 막았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였다. 저 위에 뭔가 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나뭇가지를 조금 치웠다. 밖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같다. 나는 그제야 신음을 냈다. 참을 수 없었다. 아이가 나오고 있었다. 남편이 당황했다. 지금 나는 기가 어떡하노?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힘을 주었다. 온몸에 힘을 주었다. 남편이 허둥지둥 이불을 펼쳤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맨손으로 받아야 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새벽녘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딸이다. 딸이라. 나는 기운이 빠졌다. 눈을 감았다. 정신이 흐릿했다. 남편이 내 뺨을 두드렸다. 정신 차려라. 눈 뜨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가 보였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남편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줬다. 따뜻했다. 아이는 따뜻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호적도 없이 낳아서. 미안하다. 이름도 지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남편이 말했다. 무슨 이름으로? 꽃 이름으로 짓자. 진달래라고 부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달래. 우리 딸 이름은 진달래. 그날 이후 우리는 동굴에서 사흘을 더 있었다. 공안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흘 동안 아이는 계속 울었다. 배가 고파서 울었다. 나는 젖을 물렸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빨다가 울고 빨다가 울었다. 남편은 밤에 몰래 마을로 내려갔다. 물을 길어왔다. 쌀 한 줌을 구해왔다. 그걸로 미음을 쑤었다. 아이 입에 조금씩 넣어줬다. 아이는 그걸 삼켰다. 그렇게 버텼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그대로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엉망이었다. 짐이 뒤져져 있었다. 이불이 찢어져 있었다. 냄비가 엎어져 있었다. 공안들이 다녀간 흔적이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우린 살았다. 우리는 집을 정리했다. 찢어진 이불을 꿰맸다. 엎어진 냄비를 닦았다. 흩어진 옷을 개었다. 그리고 다시 살기 시작했다. 진달래는 조금씩 자랐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얼굴에 살이 올랐다.
눈을 또렷하게 떴다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이 우리의 전부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달래는 울음소리가 컸다. 밤에 울면 밖에까지 들렸다. 나는 아이를 안고 달랬다. 가슴에 꼭 안고 달랬다. 울지 마라 울면 안 된다. 우리 진달래 울지 마라. 하지만 아이는 울었다.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심심해도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 괴로웠다. 그해 가을, 남편이 다쳤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다리를 쳤다 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버텼다. 나무 막대기로 다리를 고정했다. 천으로 동염했다. 약도 없이 버텼다.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굶었다. 쌀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졌다. 소금도 떨어졌다. 나는 산에 나가 나무를 뜯었다. 그걸 삶아 먹었다. 진달래에게는 미음을 쑤어 먹였다. 남편은 거의 먹지 않았다. 나한테 주고 아이한테 주고 자기는 거르고 나는 울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다 죽는데. 남편이 말했다. 조금만 버티자. 다리 나으면 일 나갈 거다. 그럼 또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진달래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렸다. 집은 추웠다. 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불을 제대로 지필 수 없었다. 진달래가 기침을 했다. 감기였다. 열이 났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지새웠다. 제발 괜찮아라. 제발 아프지 마라. 하지만 아이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결심했다. 병원에 가야 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가야 한다. 잡혀가도 가야 한다.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 남편이 말렸다 가지 마라. 잡혀가면 다 끝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죽으면 그게 끝이다. 나는 진달래를 안고 산을 내려갔다. 눈길을 걸었다.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하지만 일어났다. 아이를 꼭 안고 걸었다. 마을 병원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가 나를 봤다. 무슨 일이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신분증 있소. 나는 말이 없었다. 의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조선 사람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아이를 봤다. 열이 높구만. 폐렴 같소. 빨리 치료 안 하면 위험하오. 의사는 약을 꺼냈다. 주사를 놓았다. 약을 싸줬다. 돈은 나중에 가져와도 돼오. 일단 아이부터 살리시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조심하시오. 여기 공안들 자주 돌아다니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약을 받아들고 나왔다. 진달래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나는 눈 속을 다시 걸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노? 괜찮아. 약 받아왔어.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진달래에게 약을 먹였다. 이틀 후 열이 내렸다. 아이는 다시 웃었다. 우리는 살았다. 또 한 번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진달래를 위해서라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떠나야 한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진달래에게 평범한 삶을 주어야 한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새벽이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순이는 잠에서 깼다. 무언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그냥 고요했다. 순이는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다. 진달래는 이불 속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다. 순이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 뭔가 움직였다. 그림자였다. 여러 개였다. 순이는 숨이 멎었다. 사람이었다.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흔들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남편이 눈을 떴다. 왜 그러노? 사람들이 왔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공안이다. 순이는 진달래를 안았다. 손이 떨렸다. 어떡해요? 남편이 방 안을 둘러봤다. 문은 하나뿐이었다. 창문은 작았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거칠고 강한 소리였다. 열어라. 안 열면 부순다. 순이는 진달래를 더 세게 안았다. 아이가 잠에서 깼다.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이었다. 순이는 재빨리 젖을 물렸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더 위험하다. 남편이 문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열었다. 문이 열리자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10명의 공안이 서 있었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차갑고 딱딱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어디서 왔는가? 남편이 대답했다. 저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조선말 억양이 들린다. 너 조선에서 넘어왔지? 아닙니다. 거짓말 말어라. 신분증 내놔라.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신분증이 없었다. 공안이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공안들도 따라 들어왔다. 집안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 한 명이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불을 들추고, 옷을 던지고, 가방을 열었다. 거기서 나온 건 낡은 수첩이었다. 공안이 수첩을 펼쳤다. 여기 이름들 뭐냐? 다 조선 사람들이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안이 비웃었다. 모르는 사람 이름을 왜 적어놨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공안이 순이를 봤다. 너도 조선 사람이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공안이 다가왔다. 얼굴을 들어라.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안이 그녀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역시 조선 사람이구만. 얼굴만 봐도 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공안이 진달래를 봤다. 아이도 있네. 이 아이도 불법이지. 호적 있냐? 없을 거다. 공안이 다른 공안들을 봤다. 다 데려가라. 남편이 앞으로 나섰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아내하고 아이는 놔주십시오. 공안이 남편을 밀쳤다. 남편이 바닥에 넘어졌다. 입 닥쳐라. 네가 뭔데 명령하냐? 다 불법자들이다. 다 데려간다. 공안 2명이 순이를 잡았다. 팔을 붙잡았다. 순이는 진달래를 놓지 않았다. 꽉 안고 있었다. 나라. 아이 내려놔라.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나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공안이 화를 냈다. 말 안 들으면 아이 빼앗는다. 순이는 울었다. 제발요. 제발 이 아이만은 놔주세요. 공안은 들은 척도 않았다. 그냥 순이를 끌고 나갔다. 진달래는 울기 시작했다. 크게 울었다. 엄마를 찾아 울었다. 순이는 뒤를 돌아봤다. 남편이 공안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다. 피가 났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맞은 것이었다. 밖은 춥고 어두웠다. 차가 서 있었다. 검은색 차였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공안이 순이를 밀어 넣었다. 순이는 차 안에 넘어졌다. 진달래는 계속 울었다. 남편도 차에 태워졌다. 문이 닫혔다. 어둠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숨이 막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흔들렸다. 순이는 진달래를 안고 울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차는 1시간쯤 달렸다. 멈췄다. 문이 열렸다. 밖은 밝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공안이 소리쳤다. 내려라. 순이는 진달래를 안고 내렸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다. 주변을 봤다. 건물이 있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철문이 있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간판이 보였다. 도문 변방부. 순이는 그 글자를 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기가 끝이었다. 여기서 북으로 보내진다. 공안들이 그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복도를 지나갔다. 양쪽에 방들이 있었다. 철문이 달린 방들이었다. 한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안은 좁았다. 침대가 하나 있었다. 화장실이 구석에 있었다. 창문은 작고 높았다. 들어가라. 순이와 남편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쾅.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다. 순이는 침대에 앉았다. 진달래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순이는 젖을 물렸다. 진달래는 빨았다. 천천히 울음이 잦아들었다. 남편이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 뭔가 쓰여 있었다. 글씨였다. 누군가 새긴 것이었다. 남편이 가까이 갔다.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조선 여자가 되어 너를 떼놓고 간다. 엄마가 너를 낳아놓고 이렇게 가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잊지 말아라. 남편은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순이는 그 글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 글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이야기 같았다. 진달래를 안고 있는 자기 모습 같았다. 순이는 진달래를 더 세게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방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밥도 주지 않았다. 물도 주지 않았다. 그냥 잊혀진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진달래는 다시 울었다. 배가 고팠다. 순이는 젖을 물렸지만 젖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도 굶어서 젖이 마른 것이었다. 진달래는 빨다가 울고 빨다가 울었다. 순이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물 좀 주십시오.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두드렸다. 손이 부르트도록 두드렸다. 그러다 주저앉았다. 이틀째 되는 날 문이 열렸다. 공안이 들어왔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컵을 던져놓고 나갔다. 순이는 밥을 집어들었다. 손으로 떠서 입에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켰다. 물을 마셨다. 그리고 진달래에게 젖을 물렸다. 조금 나왔다. 진달래는 빨았다. 남편도 밥을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공안이 와서 말했다. 내일 북으로 보낸다. 준비해라. 문이 닫혔다. 순이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순이는 진달래를 봤다. 진달래는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순이는 생각했다. 진달래를 데리고 가면 진달래도 끝이다. 북에 가면 진달래도 수용소로 간다. 거기서 아이는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순이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달래를 남기고 가야 한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한다. 그래야 진달래가 산다. 아침이 밝았다. 문이 열렸다. 나와라. 순이는 진달래를 안고 나갔다. 남편도 따라 나갔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버스가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자들이었다. 모두 조선 사람들이었다. 공안이 소리쳤다. 타라.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순이도 올라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순이야. 순이는 멈췄다. 그 목소리를 알았다. 돌아봤다. 엄마였다. 아버지도 있었다. 밤새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버스를 찾아 헤맨 것이었다. 얼굴이 초췌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순이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 아버지. 공안이 다가왔다. 니들 아는 사람이냐? 순이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손을 뻗고 있었다. 순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순이는 입을 열었다. 나 모르는 아줌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엄마는 얼어붙었다. 손이 공중에 멈췄다. 입이 벌어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버스에 올랐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엄마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순이야, 순이야. 공안이 그들을 밀쳤다. 어깨로 밀쳤다. 비켜라. 가라. 버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이는 창문으로 봤다. 엄마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손이 땅을 긁고 있었다. 순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안고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작아졌다. 사라졌다. 순이는 진달래를 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엄마 아버지가 진달래를 돌볼 거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엄마를 모른다고 했어. 내가 부모를 부정했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순이는 계속 울었다. 버스는 북쪽으로 향했다. 국경을 향해 갔다. 압록강을 향해 갔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산이 보였다. 강이 보였다. 다리가 보였다. 그 다리를 건너면 북이다. 순이는 진달래를 봤다. 진달래는 자고 있었다. 순이는 진달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어. 그냥 미안해. 버스가 다리 앞에 멈췄다. 검문소였다. 군인들이 탔다. 사람들을 확인했다. 순이도 확인받았다. 이름 최순이, 나이 33. 군인이 장부에 적었다. 그리고 진달래를 봤다.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름은 순이는 말했다. 진달래. 군인이 적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다. 북송길은 끝없는 어둠이었다. 버스 안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냥 죽은 것처럼 앉아 있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산이 지나갔다. 마을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차가 구부러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끝이다. 고통도 끝이다. 진달래는 순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순이는 진달래의 얼굴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흘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해가 저물었다. 어둠이 내렸다. 버스 안은 더욱 어두워졌다. 불빛 하나 없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내려라.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내렸다. 다리가 저려 있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밖은 춥고 어두웠다. 건물이 보였다.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문 위에 간판이 있었다. 집결소. 군인들이 소리쳤다. 들어가라. 빨리 움직여라.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순이도 진달래를 안고 들어갔다. 안은 더 어두웠다. 전구 몇 개가 깜빡거렸다.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바닥만 있었다. 시멘트 바닥이었다. 차갑고 딱딱했다. 여기서 기다려라. 군인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이도 앉았다. 진달래를 무릎에 눕혔다. 주변을 봤다. 여자들이 20명쯤 있었다. 모두 지쳐 보였다. 눈이 풀려 있었다. 한 여자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밥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진달래가 깼다.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순이는 젖을 물렸다. 하지만 젖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자기도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이었다. 진달래는 빨다가 울고 빨다가 울었다. 순이는 아이를 달랬다. 울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진달래는 계속 울었다. 다른 여자들이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고 피곤했다. 순이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다. 군인 2명이 들어왔다. 일어서라. 사람들이 일어났다. 순이도 진달래를 안고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밤새 앉아 있어서 감각이 없었다. 한 줄로 서라. 사람들이 줄을 섰다. 군인이 앞으로 걸어왔다. 하나하나 얼굴을 봤다. 그러더니 말했다. 옷 벗어라. 전부 벗어라.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이 소리쳤다. 말 안 들려. 벗으라니까.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 벗어라.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다른 여자들도 따라했다. 순이도 옷을 벗었다. 진달래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을 벗었다. 추웠다. 몸이 떨렸다. 수치스러웠다. 군인들이 웃으며 지켜봤다. 다 벗었냐? 이제 다리 벌리고 뛴다. 100번이다. 돈 떨어질 때까지 한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채로 뛰었다. 다리를 벌리고 뛰었다. 순이도 뛰었다. 눈물이 흘렀다. 몸에서 땀이 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맞는다. 그래서 계속 뛰었다. 100번을 뛰고 나니 몸에서 힘이 빠졌다. 쓰러질 것 같았다. 군인이 소리쳤다. 이제 앉아라. 무릎 위에 손을 대고 앉아라. 사람들이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앞으로 나온다. 순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만 쉬었다. 몸이 떨렸지만 참았다. 한 여자가 손을 움직였다. 군인이 봤다. 나와라. 여자가 앞으로 나갔다. 군인이 손톱을 잡았다. 엄지손톱을 잡았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손톱이 뜯겼다. 피가 터져 나왔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군인이 웃었다. 들어가 앉아라. 여자는 손을 감싸쥐고 돌아갔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순이는 그 광경을 봤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보고 있어야 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게 우리가 최고 좋다고 배웠던 나라냐? 그 생각이 목을 조였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다. 조국은 사회주의 낙원이다. 인민을 사랑하는 나라다. 위대한 수령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지만 지금 보니 거짓이었다. 다 거짓이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옷 입어라. 사람들이 옷을 주워 입었다. 순이도 옷을 입었다. 진달래를 안았다. 진달래는 얼어붙어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떨고 있었다. 순이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군인이 말했다. 이제 신문 들어간다. 한 명씩 불린다. 기다려라. 군인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사람들은 다시 바닥에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숨만 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최순이. 순이는 벌떡 일어났다. 진달래를 남편에게 건넸다. 아이 잘 봐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군인을 따라 나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다. 의자가 2개 있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각졌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앉아라. 순이는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이름 최순이. 나이 33. 언제 넘어갔나? 2003년입니다. 어디로? 단둥입니다. 왜 넘어갔나? 먹을 게 없어서입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먹을 게 없어. 공화국에서 다 주는데 왜 없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책상을 쳤다. 대답해.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급이 안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 먹다가 넘어갔습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거짓말. 다 변명이다. 너 남자 따라 넘어간 거지. 남자 만나러 간 거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살려고 간 겁니다. 남자가 일어났다. 순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찰싹. 순이는 옆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얼얼했다. 눈물이 났다. 말대꾸하지 마. 네 오늘 말대꾸하면 죽는다. 알았나?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다시 앉았다. 중국에서 뭐 했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자 만났나? 만났습니다. 중국 남자냐? 네. 결혼했나? 네. 아이 낳았나? 순이는 망설였다. 남자가 소리쳤다. 대답해. 네. 낳았습니다. 몇 명? 하나입니다. 어디 있나?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넘겼다. 진달래. 네. 딸이지. 네. 남자가 웃었다. 중국 잡종이구만.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말대꾸하면 죽는다고 했다. 남자가 계속 물었다. 중국에서 교회 다녔나? 아닙니다. 남한 사람 만났나? 아닙니다. 돈 받고 정보 넘긴 적 있나? 아닙니다. 남자가 책상을 다시 쳤다. 거짓말하지 마. 다 조사됐다. 너 교회 다녔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다녔습니다. 남자가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뭔가를 꺼냈다. 구두였다. 남자가 구두를 들고 다가왔다. 손바닥으로 때리니까 내 손이 아프다. 이걸로 때려야겠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구두가 얼굴을 때렸다. 쾅! 소리가 울렸다. 뼈를 울렸다. 또 때렸다. 쾅! 눈앞이 캄캄해졌다. 또 때렸다. 쾅! 순이는 의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가 발로 찼다. 일어나라. 순이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가 머리채를 잡았다. 끌어올렸다.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혁대를 풀었다. 가죽 혁대였다. 두껍고 단단했다. 남자가 혁대를 휘둘렀다. 찰싹. 다리를 때렸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또 때렸다. 찰싹. 피가 났다. 혁대는 살 속 깊이 박혀 들어왔다. 순이는 비명을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남자가 계속 때렸다. 팔을, 등을, 다리를, 어디든지 때렸다. 순이는 쓰러졌다. 정신이 흐릿했다. 눈을 뜨기 힘들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끌고 나가라. 누군가 순이를 끌었다. 복도로 끌고 나갔다. 다시 큰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닥에 내던졌다. 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달려왔다. 순이야, 순이야, 정신 차려라.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남편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진달래는 여기 있다. 괜찮다. 순이는 안도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아팠다. 온몸이 쑤셨다. 혁대 자국이 다리에 깊게 패여 있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남편이 옷으로 자국을 닦아줬다. 참아라. 곧 나을 거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았다. 낫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국은 평생 남는다는 것을.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다른 여자들도 신문을 받고 돌아왔다. 모두 맞아서 돌아왔다. 피를 흘리며 돌아왔다. 한 여자는 이가 부러져 있었다. 다른 여자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신음했다. 방 안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다들 자기 고통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밥이 나왔다. 옥수수죽이었다. 물에 옥수수 몇 알 떠 있는 것이었다. 순이는 그걸 받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안 먹으면 죽는다. 진달래에게도 먹였다.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다. 진달래는 울면서 먹었다. 며칠이 지났다. 신문은 계속됐다. 매일 누군가 불려나갔다. 매일 맞아서 돌아왔다. 순이도 다시 불렸다. 또 맞았다. 물었다. 대답했다. 또 맞았다. 그게 반복됐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군인이 와서 말했다. 내일 수용소로 간다. 짐 챙겨라. 순이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그녀를 봤다. 말이 없었다. 수용소. 그곳이 마지막이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기서 일하다 죽는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순이는 진달래를 안았다. 진달래도 거기 가는 것이었다. 어린아이가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밤 순이는 잠들 수 없었다. 진달래를 안고 누워 있었다. 진달래는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순이는 진달래의 얼굴을 봤다. 손가락을 봤다. 발가락을 봤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키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나. 그 생각만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수용소에 가기 전에 진달래를 보내야 한다.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진달래가 산다. 새벽녘 순이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남편이 눈을 떴다. 왜 그러노? 진달래 보내야 해요.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무슨 소리냐? 수용소 가면 진달래 죽어요. 거긴 어른도 못 버티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군인들한테 부탁해야 해요. 돈을 줘서라도 진달래를 중국으로 보내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어디 있노? 우린 아무것도 없다. 순이는 가슴을 열었다. 속옷 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거기엔 돈이 있었다. 위안화 몇 장이었다. 중국에서 숨겨온 것이었다. 이게 있어요. 이걸로 군인 매수해요. 남편이 순이를 봤다. 그래도 안 될 거다. 해봐야 해요. 안 하면 진달래 죽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해보자. 아침이 되었다. 군인이 들어왔다. 남편이 다가갔다.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소. 군인이 눈을 찌푸렸다. 뭔데? 남편이 돈을 꺼냈다. 우리 아이를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아이는 죄가 없소.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시오. 군인이 돈을 받다. 그리고 웃었다. 이게 얼마나 되는데? 적지만 전부요. 군인은 돈을 받았다. 주머니에 넣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보지.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요. 하지만 순이는 알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군인은 돈만 챙기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버스가 왔다.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였다. 수용소로 가는 버스였다. 타라.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순이도 진달래를 안고 올랐다. 남편도 올랐다. 버스가 꽉 찼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냥 차갑고 쓸쓸했다. 버스는 북쪽으로 향했다. 산을 넘었다. 강을 건넜다. 길은 울퉁불퉁했다. 버스가 흔들렸다. 진달래가 깼다. 울기 시작했다. 순이는 아이를 달랬다. 울지 마라. 괜찮다. 하지만 진달래는 계속 울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다. 짜증 섞인 눈빛이었다. 순이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버스가 멈췄다. 내려라. 사람들이 내렸다. 순이도 내렸다. 주변을 봤다. 산속이었다. 나무들이 빽빽했다. 앞에 철조망이 보였다.
높은 철조망이었다. 그 안에 건물들이 있었다. 낡고 어두운 건물들이었다. 문 위에 글씨가 있었다. 교화소, 수용소였다. 순이는 그 글씨를 봤다. 다리가 떨렸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여기가 끝이었다. 군인들이 소리쳤다. 들어가라. 빨리 움직여라. 사람들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다. 순이도 진달래를 안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심장을 울렸다. 이제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순이는 진달래를 더 세게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살아서 나왔다. 죽을 줄 알았던 순간을 넘기고 한국에 왔다. 수용소에서 3년을 버텼다. 매일 죽을 뻔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버텼다. 진달래 때문이었다. 진달래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다. 수용소에서의 날들은 지옥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텄다. 밥은 하루 2끼였다.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배가 고파 풀을 뜯어먹었다. 벌레도 먹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옷이 얇아 추위에 떨었다. 밤이면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군인들이 시체를 끌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냥 사라졌다. 병에 걸린 사람도 많았다. 결핵, 이질, 영양실조. 약이 없어 그대로 죽어갔다. 순이도 병에 걸렸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피를 토했다.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텼다. 진달래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3년째 되는 해봄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구명 요청이 들어왔다. 순이의 남편이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었다. 남편은 탈출에 성공했던 것이었다. 수용소에서 일하다 도망쳤다. 국경을 넘고 중국을 지나 한국까지 왔다. 그리고 순이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국제기구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언론에 알렸다. 그렇게 1년을 싸웠다. 마침내 북한 당국이 순이를 석방했다. 조건부 석방이었다. 다시는 탈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다. 하지만 순이는 알았다. 여기 남으면 죽는다는 것을, 다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석방된 지 한 달 후 순이는 다시 강을 건넜다. 이번엔 혼자였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진달래는 중국 어딘가에 있었다. 순이는 밤에 강을 건넜다. 물이 차가웠다. 허리까지 차올랐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헤엄쳐 건넜다. 중국 땅에 올라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흘 동안 걸었다. 브로커를 만났다. 돈을 주고 길을 샀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갔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다. 신분을 확인받고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한국에 왔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꿈인 것 같았다.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다. 순이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달래가 없었다. 진달래를 찾아야 했다. 순이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브로커를 통해 수소문했다. 1년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진달래는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다. 순이의 부모가 데리고 있었다. 순이가 북송된 후 부모님이 진달래를 찾아냈던 것이었다. 중국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왔다. 그리고 몰래 키우고 있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웠다. 부모님께 너무 고마웠다. 진달래를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또 1년이 걸렸다. 브로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순이는 일을 3개나 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을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다. 힘들었지만 참았다. 진달래를 데려와야 했다. 2021년 가을, 진달래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진달래를 봤을 때 순이는 주저앉았다. 16살이 된 진달래였다. 어린아기였던 진달래가 이제 소녀가 되어 있었다. 진달래는 순이를 몰라봤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다가가 진달래를 안았다. 진달래야. 엄마야. 진달래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안겼다. 순이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진달래는 말이 없었다. 그냥 순이의 등을 토닥였다. 지금 순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진달래와 함께 산다. 공장에서 일한다. 진달래는 학교에 다닌다. 한국말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있다. 처음엔 힘들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순이는 매일 진달래를 본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게 행복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다. 중국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건 거기 아직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소. 순이는 자주 그 생각을 한다. 자기만 살아서 미안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다는 생각.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지금도 중국에는 10만 명의 탈북민이 숨어 살고 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피해 숨어 산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산다. 아이들은 호적 없이 자란다.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간다. 그냥 그림자처럼 산다.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북송을 기다리는 감옥 어딘가에 있다. 중국 곳곳의 구치소에 갇혀 있다. 언제 북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채 기다린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문당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을 것이다. 순이는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순이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떨렸다.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순이는 강연을 한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한다.
고통을 말한다. 두려움을 말한다. 하지만 희망도 말한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듣는다. 눈물을 흘리며 듣는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나요? 순이는 대답한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누군가는 아직 그 길을 걷고 있소. 그 길은 지금도 어둡소. 누가 비춰주지 않으면 끝내 보이지 않는 길이요. 순이는 그 길을 기억한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차가운 물을, 산속을 헤맬 때의 두려움을, 집결소에서의 수치를, 수용소에서의 고통을,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잊을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길 끝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당기고 싶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붙잡혀 살아났던 것처럼. 순이는 지금도 일한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다. 브로커를 연결해준다. 돈을 모아 탈출 비용을 댄다. 위험하다. 중국 당국에 걸리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이다. 그 길이 얼마나 어둡고 외로운지 알기 때문이다. 작년에 순이는 6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올해는 이미 4명을 데려왔다. 한 명 한 명이 기적이다. 공항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순이는 운다. 살아서 와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들도 운다. 그리고 말한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순이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라고. 당신이 살아낸 거라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남편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 1년을 싸웠다는 것을. 부모님이 진달래를 지켜줬다는 것을. 브로커가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혼자서는 살 수 없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을 뻗는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순이는 오늘도 핸드폰을 본다. 중국에서 온 메시지가 있다. 언니, 저 지금 단둥에 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이는 답장을 보낸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곧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전화를 건다. 브로커에게 전화를 건다. 경로를 확인한다. 비용을 계산한다. 날짜를 잡는다. 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 밤이 깊었다. 순이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인다. 따뜻하고 밝은 불빛이다. 하지만 저 멀리 북쪽은 어둡다. 아무 불빛도 없다. 순이는 그 어둠을 생각한다. 그 어둠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울고 있을까? 순이는 눈을 감는다. 기도한다. 제발 그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짐한다. 나는 계속 움직이겠다고. 할 수 있는 한 계속 도울 거라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할 거라고. 옆방에서 진달래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양이다. 밝고 맑은 웃음소리다. 순이는 미소 짓는다.
그 웃음소리가 전부다. 그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뎠다. 그 웃음소리가 있기에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내일 아침 진달래가 먹을 도시락을 준비한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는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는다. 이게 행복이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꾼다. 하지만 누릴 수 없다. 국경 너머에서, 철조망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오늘도 버티고 있다. 내일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 그들에게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길. 그들에게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길. 순이는 그렇게 바란다. 그리고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작은 손길이지만 뻗는다. 언젠가는 모두가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꾸며, 언젠가는 아무도 숨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꿈꾸며,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순이는 오늘도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국경이 우리를 나누지만 인간성은 우리를 잇는다. 고통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연민은 우리를 모은다.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용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 함께 가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나누자. 그렇게 하면 된다. 순이는 도시락을 다 쌌다. 냉장고에 넣는다. 내일 아침 진달래가 학교 갈 때 챙겨줄 것이다. 불을 끈다. 방으로 간다. 남편이 자고 있다. 순이는 조용히 누운다. 눈을 감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온다.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진달래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순이는 잠에 든다. 꿈을 꾼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되길. 그날까지 순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이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